대해서 오늘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창조적 사고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달인 3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달 가까이 보낸 세월치고는 진도를 조금밖에 안 나간 것 같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창의성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황량한 땅에 집을 한 채 짓는데 그냥 집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 정지 작업을 하고 기초 작업을 하고, 사실 이제부터 배우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생소하게 보이겠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만하진 않아도 이 창의에 한번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이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 살펴보죠.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잘못 들은 습관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행동부터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쉽게 편하게 해결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외국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참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우리처럼 그렇게 몇 달, 며칠 만에 그냥 뚝딱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공사를 하나를 해도 1년이 걸리는 게 보통이고, 그게 한번 이렇게 장마철에 비도 와서 땅이 꺼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우리는 그냥 한번 와가지고 모래맥 좀 뿌리고 평평하게, 당장은 잘 해놓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흙이 무너지고, 그래서 보도블록 하나도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걸리는 게 많아서. 서양에 제가 가본 나라들은 보도블록이 정말 이렇게 아주 평평합니다. 그래서 밑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 변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똑같은 보도블록을 해놔도 울퉁불퉁하고,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나나 하고 제가 아쉬운 게 많아요.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도 보면 1년, 2년 지나서 이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질 때는 아스팔트를 뿌리고 남은 배수구 쪽에 물이 흘러가는 그 부분에도 요만큼도 흐르지 않게 그걸 다 따고 이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너무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너무 숭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죠.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는 멋있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보수하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동 그렇게 빠른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사실 짧게 빨리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행동으로 들어가도 별 큰 오차가 없이 바로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회사 벽에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준다는 건 제가 아는 최대의 진리에 가까운 말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까지 저를 따라다니는 많은 책에는 이 문구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를 치는데 아무런 책 한 권 읽지도 않고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치나라는 것도 모르고 테니스를 많이 치다 보면 뭔가 요령이 생기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테니스에서 처음에 라켓의 그립 그 잡는 방법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그마한 그 충고와 조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그 쉽게 극복할 일을 거꾸로 지난번에 모차르트 하듯이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느라고 더 많은 시간 투자를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자꾸 읽음으로써 뇌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자극을 받아서 그런 일에 민감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 굉장히 신선하게 와서 꽂힙니다. 저도 뭐 나이로는 환갑 나이가 됐지만 생각보다는 제 머리는 젊지 않나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책을 계속 읽으시길 바라고, 제가 그 뭐 결혼 주례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다른 말 안 합니다. 당신 책이나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되고 행복도 저절로 거기 다 있느니라 하는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는 뭐 아유 야 그거 골치 아파 집어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골치 아프다는 거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충분치 않아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문제를 척 보면서 답을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는 계속 골치 아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한 줄 알고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가 문제를 항상 쉽게 푸는 사람이 됐으면 하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두 번 잘하는 문제 가지고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어떤 일을 한 번 끝까지 책임지고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업 처음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나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좋은 결실까지 보기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두 번 번쩍하고 돈 꽤나 버는 것 같아도 조금 있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는 것도 이 꾸준하지를 못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거나 그렇게 해서 끈기 부족으로 결국은 자만에 빠져서 몰락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계한 씨 이거 하나 읽어볼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진학도 포기한 아주 흔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뉴욕의 어느 체인점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보여준 행동은 아주 남다른 면이 있었다. 우선 마을 우체국으로 달려간 그는 뉴욕시의 전화번호부를 뒤졌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수백여 곳의 체인점에 일일이 구직 편지를 보낸 것이 그러했다. 아무런 연줄도 없고 특이한 경력도 없어서 그랬다지만 어쨌든 그의 이러한 행동은 확실히 남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이 그곳에 취직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썼다. 예를 들면 청소일이나 각종 심부름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사자기도 없었던 그는 그 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적어 보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회사 사정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당부의 대답도 없는 이런 경우에도 편지를 계속 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계속 보냈다. 그래도 역시 단 한 번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쯤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시 달랐다. 이번에는 낯도 길도 서른 뉴욕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만류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설득하며 불과 2, 3일 정도 묵을 숙박비만을 챙긴 뒤 직접 뉴욕으로 향한 것이다. 뉴욕에 도착해서 그가 자신이 편지를 보냈던 그 많은 체인점 중에 하나를 찾아갔을 때 지점장은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우리 체인점에 393통의 편지를 보냈소.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곳을 직접 찾아올 줄 알았소.
당신에게 산무일을 맡기고 싶은데 오늘 오후부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소? 그래서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뉴욕에서의 일자리를 얻었고 실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성공학자 노만 필 목사가 전하는 윌터 하터라는 미국 청년의 실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무직한 청년의 바보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 그 바보 같은 행동 속에 성공의 모든 비결이 들어있으니 놀랍지 않은가. 생각해보라. 한 회사에 무려 393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이 어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적어도 몇십 곳에 이만큼 보냈을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끈기, 인내, 정성, 신념, 투지, 집념, 노력 등이 따랐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공의 핵심 요소들이 아닌가. 자기 회사에 393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열렬한 지원자를 회사는 마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여 얻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당연히 성공했던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이렇게 성공의 노하우들이 지금 다 나와 있듯이 끈기 있게 마라톤 게임 하듯이 지루한 거지만 쉬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 목적지에 들어가는 이 청년 그 월터 하트의 예를 우리가 한번 잘 머릿속에 간직했으면 하네요. 우리가 갖는 그 장애물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창의성을 개발한다, 창의적으로 뭘 생각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그냥 머리를 짜내고 집중을 하고 머리가 그 조금도 그 심적 여유가 없는 그런 아주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창조적인 생각을 할수록 이 마음속에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하되 그 답은 무의식에서 건져오는 겁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건드린다고 무의식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보고 이미 우리의 뇌 속에서 다 지워졌지만 그러한 정보들은 무의식의 세계에 지금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정보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건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의식이라는 불과 1%, 2%의 그런 의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모든 답을 찾으려 하니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답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하는 것들은 그냥 생각해서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한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건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당면한 문제를 열심히 풀면 의식의 세계는 잊었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아침에 받은 그 자극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무의식 세계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쑥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모지와 볼펜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언제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짜낸다 그래 봤자 그렇게 대단한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우수한 일은 해도 위대한 일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식 가지고는. 그래서 많은 그 창조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지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그 땅을 아주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의 큰 차이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여유를 갖느냐. 그게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운다 해도 24시간 앉아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운동을 한참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다시 휴식을 취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졌을 때 또 이렇게 다시 운동을 함으로써 그 근육이 강화되듯이 우리에게도 한 번 이렇게 막 쥐어짜는 진지한 사고를 해주고 또 한 번은 풀어주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또는 우리가 표현하건대 역동적
이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완을 풀어진 건데 풀어진 게 그냥 이렇게 나사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힘차게 일을 하면서도 상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이라는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창의라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달관의 경지고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이고 그 무의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꺼내 쓴다는 거는 억지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6장에서부터 만나는 그 의도적인 창의성에서 이제 그거와 교류를 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 어떤 일에 막 긴장을 하면 계속 긴장을 하면 이게 이제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 그렇게 긴장을 해주고 풀어줬다, 집중을 했다, 여유를 갖고 뒤로 한 발 뺐다가 또 이 일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거는 집념이고 집착인데 그러면서도 또 체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교묘한 두 가지가 아주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유연하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뭐 좀 아시네, 문제가 뭔지를 본질도 빨리 알게 되고 그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를 막 짜내다가 안 나오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면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무의식이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맨날 알고 보면 우리 하루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이거 뭐 좀 안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겨우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협소한 곳에서 우리의 의식도 그 정도를 더 소화할 능력이 있는데 작은 문제에 너무 매달린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이게 우습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그만큼 삶의 질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60억 인구에 당당한 한 명이고 그 누가 뭐 2명 역할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것 같은 얘기가 사실 그런 우리가 꿈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지 당연히 떠올려야 될 질문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야지 제대로 살다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엉뚱하니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닌 삶의 차원을 우리를 끌어올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크게 하는 좋은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우리는 드디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뭐 하나 또는 대부분은 뭐 하나 찾으면 그냥 다른 걸 더 찾으려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 아니라 여러 개를 찾다 보면 이 방법도 되고 저 방법도 되는 혼란 속에 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A안과 B안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A안을 쓰게 되면 B안이 보류되는 거고 B안이 사용되면 A안이 보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느 걸 써야 될지 그런 면에서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결단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겠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대학교 교수, 그것도 카이스트 교수를 때려치고 신문이나 들고 다니면서 배포나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나 받고 그렇게 했느냐. 저도 제 인생의 고뇌 어린 결단이지 내가 뭐 어느 하룻밤에 이 좋은 생각이 난다를 통해서 나도 내 삶의 질을 바꿔보자 하는 데서 나온 당연한 결론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오히려 남이 생각하는 교수가 아니죠. 나도 내가 그 교수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뭐 그런 걸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늦은 공부인지 머리가 나빴는지 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데서 막막한데 그럼 제 삶을 뭐 거기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도 내 삶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고뇌 어린 결단에서 나온 거고, 제가 뭐 이런 사업 세계에 와서도 참 이 사업이 뭘까 하고 제일 어려운 게 그 결단이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결단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럴 때 이거를 A 안을 가지고 전부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저는 수많은 비난과 야유와 질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여러분도 뭐 알게 모르게 하나씩 어떤 것을 결단해 나가지만 그 결단에는 사실 제일 하나의 그 작품을 내놓는 거나 같은 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그 필이 생겨나면서 그래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 답을 얻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런 하나의 안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때 자기의 작품이 나가는 건데 이럴 땐 당연히 용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답을 내리는데 수월하죠.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건대 그 결단을 내릴 때는 오기와 독성과 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자기 사적인 욕심을 버리면 그 결단이 쉬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결단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제가 비교적 그런 결단을 쉽게 잘 내릴 수 있는 것은 제 딴에는 욕심을 버린다면 성인이고 욕심이 아주 없으면 성인의 경지에 올라간 거고 줄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다행이지 네 옛날에 취직도 못해서 빌빌대던 놈이 그만큼 컸으면 감사해라. 그거 맞다 이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만큼 된 것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감사할 일이지 감히 내가 나만큼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만에 빠지면 그 누가 저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욕심과 편견과 그리고 한번 밀어붙였으니까 창피해서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결단도 쉬워지고 대를 위해서 때때로는 제가 한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명분으로 저의 그 힘을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의 들러리가 아니다. 내 인생에는 나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도 있다. 더욱이 나는 마음이 착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아름다운 마음까지도 있다. 나는 이런 능력과 자질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스스로 지금 힘없고 약할 때 자기가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런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결단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치사하게 그저 내 집 평수나 몇 평 더 넓혔으면 무슨 우리 집만 좀 올라갔으면 그런 정도의 결단은 어떤 것도 처음에 이득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그게 오히려 독화살이 돼서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크게 생각하고 이 자기 사욕을 최소화하면 그 결단도 쉬워지고 결단의 결과도 항상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나 내 신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심정을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반드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걸 어딘가에 꼭 적어놓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배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때그때 교활한 면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착한 듯 보여도 정말 강해지고 나서 착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훈련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인격 공부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공 그거
지금도 그 복권 그 로또니 뭐니 당첨돼 가지고 결과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파멸입니다. 그런 사람들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오니까 웬 떡이냐 그랬고 이거저거 그동안 못했던 거 한풀이나 하고 있지. 그러다 결국은 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책에서 제가 찾아낸 건 수십 가지 수가 있었지만 이 책에서 이것도 아주 큰 요소죠.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까지 했는데 하다 보면 해서 뭐 이렇게 작품으로 나가면 바로 이게 들어옵니다. 그거 네가 처음 생각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방법이 과격하지 않냐? 좀 그래갖고 안 먹힐걸? 글쎄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나 낭비하고 있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글쎄 그 방법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괜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너 그런 거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우리를 아주 그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남은 이 생각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심을 했지만은 뜻밖의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참 수고했다 이런 말 한 번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우 뭐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정도가 뭐 조금 칭찬하는 듯한데 그것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야유 속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들어야 될 것은 그런 야유가 그러니까 오기와 독선으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이 야유 속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이 충분치 않게 반영됐기 때문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해결책, 우리가 만드는 작품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더 개량하는 거죠. 그걸 막 미워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서 자꾸 바꾸기만 하면 언제 행동을 할 것이고 언제 실천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남들의 야유와 비난도 경우에 따라서 맞는 겁니다.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맞아 내가 그 생각은 다 못했구나 하고 자기의 그 해결책이라고 나간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는 거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죠. 이 글을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너는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 이런 주변의 부정적 말이나 충고가 바로 부정적 메시지다. 그 당시 내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나는 대학에서 체육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차 어느 학교 교장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고 꽤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렇지만 뭔가 미진한 것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표현하기에 따라 허무함이라고 해도 좋겠고 실망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내게는 남부럽지 않은 쾌적한 생활 이상의 남다른 그 무엇이 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향해 나의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며 신나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발상을 바꿔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되고자 했다.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여보, 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울적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여보, 지금의 우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나요? 당신은 인심도 얻었고 존경도 받고 있어요. 거기다 집도 있고 저축한 돈도 제법 있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믿었던 아내로부터 이런 부정적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이런 부정적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바꾸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은 지식이 부족해.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상식이다. 외모가 부족하다. 인간은 성격으로 승부가 난다.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하다. 역경이 곧 기회이다. 이 글은 저자 A.L. 윌리엄스의 인생 뜨겁게 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의 일부 내용이다. 글의 내용이나 제목처럼 그는 화끈한 인생을 펼치며 신나게 인생을 산 사람이다. 당연히 성공도 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부정적 메시지로 넘친다. TV 뉴스도 신문 기사도 모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들 뿐이다. 전쟁, 무역 적자, 불경기, 흉악범, 자연 파괴, 교통지옥, 그리고 물가고, 자녀 입시 등등 이렇다 할 신나는 소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메시지들을 희망, 용기, 도전, 승리와 같은 긍정적 메시지로 바꿀 줄 안다면 우리 뜨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봉급 조금 올라도 2달만 지나면 그게 그거고 또 언제 오르나 하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고,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고이 간직하는 능력들이 부족한 거죠. 또 사실 그게 수입이 늘면 지출도 따라 늘면서 또 한 번 거기에서 또 대차 대조표가 빡빡해지기 시작하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맨날 힘들고 괴롭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새로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고 이래서 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저는 수십 가지가 나왔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가진 장애물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래 우리는 이런 핸디캡, 우리가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그렇게 그동안 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또 따라가서 추적해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거의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초공사 하느라고 여러분 창의성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잡아도 10%입니다. 10%.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겠다는 기술도 이 책에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이 마지막 3월 달에 힘을 내서 힘차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조금 빠른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기초가 안 된 사람한테 기술만 자꾸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그런 잔기술 가지고 뭐 창의를 했네 안 했네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무사가 칼을 한번 뽑았을 때는 정말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보고 악을 치기 위해서 칼을 뽑는 거지, 아무데나 그저 뒷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앉아서 하는 짓들이, 그건 진정한 무사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 창의라는 고도의 아주 유능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멋진, 제가 인생에서 그래서 내가 2가지는 좀 알았어 하고 제 어머니 책에 한번 발표한 적 있는데, 하나는 책이 참 재미있구나, 책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거를 내가 조금이나마 냄새를 맡았다는 거 하고, 둘째는 와 창의라는 게 있네, 이런 것만 하나 제대로 알면 바보도 천재되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돈을 벌었다 그런 거는 아무 저의 자신의 긍지에 요만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이 2가지 사실을 제가 냄새라도 조금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황필상 인생 제대로 살다 갑니다 라고 감히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창의를 배우시되 제대로, 우선은 급한 여러분 스스로를 구하셔야 되겠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르려면
이 기술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도 형편없는데 잘못 몇 기술 뭐 2단 옆차기 뭐 3단 돌려차기 가르쳐줘봤자 지나가는 힘없는 사람들 때릴까봐 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회에 정말 내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더 급했던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숙제도 이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진도가 빠른 만큼 제가 자꾸 이렇게 책을 교재를 3번은 읽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이 그 창의성에 대한 초보자라 그래서 한 번에 막 10번씩 20번씩 읽으라 그러면 질려서 도망갈 것 같아서 3번 그랬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30번은 읽어야 되지 않냐. 나도 3번 읽어야지 겨우 이게 이런 말이 있었어? 3번 아니라 내가 10번쯤 읽을 때 이런 말이 또 있어? 심지어 100번을 읽고 101번째 읽어도 이 말이 또 있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책 하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러분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뭐가 있어 할 정도로 통달을 해야지 그때 창의에 대해서 좀 압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그 잠재 능력이 활활 타면서 여러분 인생을 확 바꾸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폈는데, 이제부터 몇 가지 사항들은 전혀 우리가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전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니까 그걸 한번 이제 또 알아보죠. 뭐 대부분의 방법이 그런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창의성을 많이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뻔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또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몇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 저마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각자의 고유 방법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게 지금 그 서론에서의 얘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하나는 각자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뭐도 그걸 개인의 독특성이라 그러거든요. 나 아무리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식도 다릅니다. 그게 다 독특성이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 독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니까, 지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나 역시 나만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자기가 가진 창조력을 한껏 발휘했으면 하네요. 어쨌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크게 5가지 특징으로,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야 뭐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문제를 탁 잡아낼 줄 안다는 거죠. 그걸 뭐 판단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결단력으로 저건 문제다 하고 집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통찰력으로 이거는 문제 같은데 문제 아니고, 저거는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문제고, 이런 것들을 남보다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타고나서가 아니라. 타고난 경우라면 정말 1%도 너무 많이 내가 잡아준 수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이제 항에 하나씩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죠.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요 부분만 고치면 돼 하고 딱 찍어서 그 핵심 급소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 역시 우리가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어서
하나의 감각이 생긴 거죠. 바둑 두는 사람이 뭐 한 수 놓고 그걸 다 하는 게 그쯤에 놓으면 된다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갖고 있듯이 그런 이런 문제의 핵심을 딱 따로 들어가는 볼 줄 안다는 거는 그만큼 인위적이든 타고난 거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죠. 대개 이렇게 우리가 뭐 대단한 생각을 자기가 좀 착각해서 막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놓으면 와 이거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보여줘도 사람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은 야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오히려 귀를 열고 남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자식아 아까 같은 그런 비난 나 그거 누가 생각 안 해봤냐? 그걸 다 감수하고 그러냐? 그런 그 마음을 열고 내가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죠.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그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 때문에 그 아이디어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아까 말한 대로 유리하게 아 맞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어 그런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강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점이 아마 우리하고 크게 대별되는 항일 겁니다. 우리들은 막 머리를 못 짜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답은 그렇게 대단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 거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머리로 뭘 이렇게 의식이라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의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지식까지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마음속에 책을 읽고 그런 것도 다 어딘가에 지금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 지금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감각, 직관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잠재 의식도 되고 무의식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거를 비교적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말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걔가 뭔 일을 하냐 하고 버려둔 땅을 그게 사실 99%거든요. 무의식의 세계는. 그래서 뭐 빙산에 일각해가지고 많이 잡아줘도 10% 정도 잡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한 무의식이라는 땅이 있다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때도 야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뭔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거 지금 뭔가 겉으로는 이게 답같이 보이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갖고 무의식에서 허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창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신 아니냐? 그럼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냐? 없죠. 그렇지만 뭐 진짜 어떤 그 기박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차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죽어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어떤 평면 위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cm 위에 있는 건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평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유연성이니 유창성이니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뇌가 항상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하나를 더 끌어들이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아까도 역동적 이완이라는 그 뭔가 그냥 풀어진 것 같은데 지금 걔는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의식이라는 세계를 가지고 오늘의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 일 저 일 하고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마치 컴퓨터에서 뭐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 하고 안에서 다시 또 작업을 하듯이 그런 이중 삼중에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지 결코 뭐 이게 특별한 대단한 기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의식, 무의식까지 동원해서 번쩍하고 기막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생각을 이렇게 막상 물건으로 만들어 보면 아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고 이게 뭐 괜한 쓸데없는 생각하고 버려요. 몇 가지 문제 나타나면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또 개선하지 그래갖고 기어이 자기가 찾아낸 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그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결과까지 끌고 가는데 이거 굉장한 힘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남의 야유 속에서 에이 그래 안 할래 덮을 때 그래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보완해서 기어이 이게 그 자기가 처음에 내놨던 안이 부족했지만 점점 보강을 해서 기어이 목적지에 간다는 거죠. 아까 그 월터 하트가 393통의 한 체인점에 393통의 편지를 기어이 해서 목적지로 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하다가 옆에서 에휴 저 사람 또 욕하겠지 그러고서 남을 너무 의식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의지력, 뭐 실천력 이런 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긴 내 작품이 좀 부족하지 그러고서 계속 고치려는 그런 그 개방적인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가 우리를 더욱더 더 크게 하고 키워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하나씩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그 가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은 이거 문제야 그러고서 벌써 탁 집어내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네. 그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땐 뭐 힌트도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거저거 막 아무거나 막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걸 이렇게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다 저기 예를 들면 화살 뭘 한 방을 쏘는데 관역이 여러 개면 내가 어디다 쏴야 되나 하고 혼란 오는 것 같이 가능한 한 문제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고 모든 문제, 그 문제는 지금 저 사람이 푸는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된다 하는 자기만의 아이디어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내놓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 부족하다 그런 것들도 즉시 알게 되면 그래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했는지 이걸 더 채우지 하는 그런 도전적 자세를 취하지. 그래 때려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라서 그냥 답 나와 그래갖고 답이 툭툭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또는 몇 분 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몇 년 만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싹 스치는데 적어야지 그러는데 꺼내는 사이에 휙 날아가고 또 몇 달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은 정말 무소불위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는데 이놈이 무슨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착착 시간 내서 이렇게 답이 딱 이거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불현듯 왔다가 한번 치고 그냥 빠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창의를 몰랐던 사람과 창의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활용하면 이 무의식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답이 자꾸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점점 그 무의식은 활성화돼서 의식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의식과 무의식을 자꾸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면 점점 이 우리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걸 또 해결하는 능력도 무한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막 이 창의적이다 그래갖고 막 때를 쓰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크고 나도 크고 나만 크고 쟤는 못 크고 그런 벌써 소갈머리 없는 생각으로는 발전에 금방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자꾸 이용당하면 내가 바보냐 그러고서 바로 반기드는 건 상식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자꾸 이용하면 나도 감정이 올라가고 아예 저놈은 정말 인간 쓰레기야 그러고서 빼버리는 거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자꾸 커지고 마음을 자꾸 넓혀서 더 큰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그 강의 내용이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지금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끝내게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강의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임의로 제가 여섯 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이런 거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정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머리 잘라야 돼요. 떼돈 벌기, 그러면 강도짓처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는 안 해요. 근데 강도짓은 나쁘니까 빼고, 그런 거를 미리 계산 안 하고 있는 거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종이까지 제가 더 갖다 놓을 건데, 그래서 과연 떼돈 버는 방법은 얼마나 있고, 성공하는 방법은 얼마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급하니까 막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순서되면 여기 게임이 안 돼서 나 빠질게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미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그때부터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고 바로 그 극단적인 방법이 우리가 여태까지 포기했던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태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그냥 이렇게 당연히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남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땅까지 가야지. 그래서 정신착란이라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머리에 기름칠을 많이 하시고 내가 걸렸으면 하고 바라셔야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이럴 때 피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당황할 정도로 이거 6분 이상이면 제가 곤란한데요 하고 그게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5 내지 7명이 최적이라고 했고 전에 제가 수리tum을 준 거 아직도 간직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디다 놓으신 거 다시 잘 보고 또 책에도 브레인스토밍이 뭔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개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여튼 실습을 직접해서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이자고. 네, 수고하셨습니다.